9단원 등차 수열 진도 나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수열은 일단 수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그 나열돼 있는 법칙이 등차라는 거지. 같은 간격만큼 커지거나 같은 간격만큼 줄어들거나 그 등차수를 좀 봐볼게요. 보시면 내가 1을 두고 그 다음에 3을 두고 그 다음에 5를 두고 그 다음에 7을 두고 여기가 뭐야? 라고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이씨 커지니까 얘는 9예요 라고 추론할 수 있잖아. 요런 수열을 일단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등차 수열에서 각각 부르는 명칭인데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A1 이렇게 표시해주고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항을 표현을 해줘. 자, A라고 쓰고 여 밑에 이게 몇 번째 항인지라고 써주는 게 수열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수열의 정의 항 일반항. 자, 수열의 정의는 얘는 자연수가 정의역이야. 이 값을 자연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자연수만 쓸 수 있다는 거고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건 이 값이 실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어. 자, 수열은 지금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하고 자, 얘는 첫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N번째 항, A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게 수열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N자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동안 배웠던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은 자연수다라는 표현을 해줘. 자, 이번에는 수열 3AN 플러스 1이 있대. 그럼 얘는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니까 1을 넣어보면 얘는 첫째 항이 A4인 거고 자 2를 넣어보면 두 번째 항이 A7인 거고 세 번째 항이 A10 요렇게 나가는 수열이 A3N 플러스 1이야. A3N 플러스 1 요렇게. 그럼 얘는 요 다음 항이 뭐겠어? A3N 플러스 4겠지. 왜냐면 얘네가 3씩 커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패턴을 추론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 자, 이제 항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 수열 AN에서 제 31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 31항이 무슨 뜻이냐면 제 31번째에 나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A3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열 AN에서 A3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31번째 수 이런 뜻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제 31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10번째 항은 10을 대입하는 건 똑같이 제 10번째 항 그러니까 제라는 말을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10번째 항인 거야. 그럼 N자리에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A가 A 대신에 A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31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3n 플러스 1 대신에 31이 들어간 거잖아. 여기 3n 플러스 1이 31인 거니까 정리해주면 n이 얼마? n이 10 떨어지지. 무슨 뜻이냐면 A 31은 수열 A 3n 플러스 1의 10번째 항이야. 이렇게 항의 개념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항 볼게. 나열된 수 중 n번째 항, 즉 n항을 말한다. 얘가 일반항이야. 내가 어떤 수열이 A1, A2, A3 이렇게 막 나가. 그럼 중간에 AN 있죠. 요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래. 마치 함수의 fx처럼 함수 fx식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항은 똑같이 A4, 그 다음에 A7, A10, n을 넣었을 때 A3N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나 얘도 fx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얘가 일반항이 되겠지. 여기까지 기본 정리 끝냈고 뒤로 가서 등차 수열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열의 관점이고 하나는 직선의 관점이거든. 자, 오늘은 수열의 관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내가 첫째 항이 A라고 두고 두 번째 항이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등차 수열이 존재해. 근데 얘는 등차 특징이 뭐냐면 다음 항으로 갈 때 D만큼 커져. 다음 항으로 갈 때 D만큼 더해지고 D만큼 더해지고 D만큼 더해지고 D만큼 더해진다 라고 해. 우리가 등차수를 표현할 때 여기서 요 D를 뭐라고 하냐면 이 D는 공차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요 A1을 뭐라고 하냐면 초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A에는 일반항이라고 쓰고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D를 문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각 항을 표현해 보면, 자, A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에다가 D만큼 더했다라고 쓸 수 있고, 자, A3는 A1에다가 얼마만큼? 2D만큼 더했다. 자, A4는 A1 기점으로 3칸 갔으니까 A1 플러스 3D. 자, A5는 A1 플러스 4D. 그럼 얘는 잘 보시면 5항일 때 4개 더했잖아. n항이니까 얘는 AN에다가 n-1D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여기까지 끊어갔을 때 얘는 무슨 소리냐면 D가 2라는 거지. 2씩 커지는 거야. A2가 3일 때 무슨 소리예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했더니 3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얼마겠어? 1일 거지.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자, A1은 A1 플러스 n-1D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자,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 이 D다. D가 2였으니까 자, 여기 계산해주면 AN은 2n-1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자, 얘는 공차가 3이래. 그리고 얘를 줬어. 그러면 AN과 AN-1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AN-1이 있고 그 다음 항이 AN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얼마씩 커지냐면 공차만큼 커진다는 거야. 다시 자 AN이라는 거는 AN-1에다가 뭘 더해? 공차를 더하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까지 끝내고 자 그럼 AN은 AN-1이 3N 플러스 5였고 거기다 공차를 더했으니까 AN은 3N 플러스 8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4번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항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10이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얼마만큼? 3개 더한 게 되겠지.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주면 12는 3 더하기 3D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공차 D는 3이 되겠죠. 다시 또 A2를 분석해보면 얘는 A1 더하기 공차였을 테니까 3이고 그럼 A1은 0이 되겠네. 그럼 A1은 0이겠지. 그럼 여기서 일반항 찾아주면 얘가 첫째 항 더하기 n-1D였고 자 AN은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3이죠? 정리해주면 AN은 3n-3이다.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자, 5번. 1과 101 사이에 19개의 수열을 만들어 넣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공차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1하고 101 사이에 19개를 수를 넣어. 하나, 둘, 셋 해서 어디까지? A 19개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내가 얘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해주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주고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냐면 얘가 20번째 항이고 얘가 21번째 항인 거야. 왜냐하면 1하고 101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어떤 등차 수열 21번째 항이 101이고요. 첫째 항은 1입니다. 라는 문제겠지. 그럼 여기서 B21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했어? 20개 더했겠지. 대입해주면 자 101은 1 더하기 20D가 되고 넘어가면 100은 20D가 되고 정리해주면 D는 얼마가 됐어? D는 5가 되겠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공차는 얼마겠어? 여기서 D는 5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워밍업 해본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2020년 금속요구 기출. 자, 어떤 수열이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네모, 마이너스 1, 3, 4가 뭘 이룬대? 등차를 이룬대. 지금 보면 2씩 커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에다 2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은 3이고, 요게 요럴 때. 요거 해석해볼게. 자, 그럼 A4는 A1 더하기 3D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A7은 A1 플러스 6D가 맞고, 걔가 5대 9인데, A에다가 3 대입해볼게. 3 더하기 3D 대 3 플러스 6D가 5대 9다. 3 약분해주면 1 플러스 D 대 1 플러스 2D가 5대 9고, 곱해주면 5 플러스 10D는 9 플러스 9D고, 요쪽과 정리해줄게요. 그럼 D는 4가 되겠네. 그럼 D는 4고, 첫째 항이 3이니까, 자, AN을 구해주면 A1 플러스 n-1D라고, 자, 그럼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짜리? 4짜리죠? 정리해주면 이 친구는 4n-1 되겠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0이잖아. 여기 A10. 자, A10은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지. 그럼 4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니까 39.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자, 3번. 배감곡 이출. 자, A 사망이 5이고 얘가 24일 때. 자, A 사망이 5니까 얘를 다 A3으로 바꿔볼게요. 이쪽을 가서 A3으로 바꿔주면 얘는 A3에다가 3D를 더한 게 6번째 항일 거고 A3에다가 4D를 더한 게 7번째 항이겠죠? 걔가 24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A3이 5니까 계산해주면 10 플러스 7D가 24고 7D는 14고 공차가 얼마겠어? 2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다시 자 얘는 첫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게 5겠죠? 공차 2니까 A1 플러스 4는 5고 첫째 항은 1이겠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서 다시 등차 수열 일반항 연습해 볼게. 첫째 항 플러스 n-1 D다. 그럼 A에는 첫째 항 1 플러스 n-1 공차가 얼마? 2죠. 그 A에는 2n-1 요렇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20이니까 자, A20은 요 자리에 20 넣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0 마이너스 1, 39가 되겠네. 자, 4번 가볼게요. 자, 양천구 기출. 공차가 3이고 D가 3이고 10번째 항이 26인 마이너스 26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그럼 이제 A10부터 결정해보면 A10은 초항에다가 얼마 더했어? 9D를 더한 게 마이너스 26이라는 거죠. D 대신 4 대입해주면 A1 플러스 27은 마이너스 26이고 A1은 넘어가주면 5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53이구나.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식으로 빼주면 얘가 언제 0보다 커지냐고. 그럼 AN 구해보자.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이거니까 자 AN은 A1 플러스 n-1D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3 플러스 n-1 곱하기 3 정리해주면 A에는 3n-56 이렇게 되겠네. 넣어볼게 여기서. 자 그러면 3n-56이 0보다 크다. 3n이 56보다 크다. n이 3일은 3, 3, 8 어쩌고 저쩌고죠. 그 언제 처음으로 얘가 성립하는 거야? n이 19일 때, 19번째 항일 때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풀어서 우리 이제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자, 등차 수열 일반항이 함수적 관점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A1 플러스 n-1D인데, 얘가 어쨌든 n에 관한 함수야, 그냥. n에 관한. n만 변하는 거고, A하고 D는 다 숫자예요, 숫자. 그죠? 그러면 얘를 n에 관해 정리해주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거든. 얘네가 지금 n에 관한 식일 뿐이고요. 얘를 정리해주면 그냥 이걸 숫자로 봤을 때 dn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어. 요거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뭐랑 똑같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얘가 지금 x 앞에 개수가 우리가 이걸 기울기라고 불렀잖아. 얘를 y절편이라고 부르고 지금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등차 수열에서 자 이렇게 본다고. 내가 앞으로 이 등차 수열을 그냥 dm 플러스 k라고 둔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 d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이 의미하는 건 얘는 함수값인 거야. 함수값. 일반 항은 얘는 함수식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린 지금 뭘 바라보는 거야? 1차식을 바라보는 거야. 1차식. 쭉 밑에 걸 해석해드리면 자, fx는 dx 플러스 k고 단 x는 자연수다. an을 dn 플러스 k라고 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다른 게 다 안 되고 n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으니까 1넌 것, 2넌 것, 3넌 것, 4넌 것, 5넌 것. 이 빨간색만 항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가볼게.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볼게. 앞에서 등차 수열 일반항 할 때 했던 문제 똑같습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무슨 뜻이야?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서 an을 그냥 3n 플러스 k라고 둘게. 자, a2가 3이라는 건 2, 마3을 지난다는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은 6 플러스 k다.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9니까 an은 3n 마이너스 9 이렇게 풀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얘는 지금 지나는 게 얘를 다 점으로 생각해주면 2, 3을 지나고 5,
12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자, 기울기 구해볼게요. 5에서 2 뺀 거 분의 12에 3 뺀 거 3분의 9니까 기울기가 3이지. 그럼 AN은 기울기가 3이니까 3n 플러스 K라고 두는데 얘가 2,3을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3은 6 플러스 K다. K가 얼마? K는 마3이잖아. 그래서 일반항 AN은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9개의 수를 만드는 등차수에 이룰 때 공차는 다시 말하면 뭘 물어본 거야? 기울기 뭐니 물어본 거지. 그럼 얘는 1,1을 지나는 거고 1하고 여기서 A1부터 A19까지 집어넣고 101이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20번째 항, 그쵸? 얘가 21번째 항이지. 그럼 좌표로 표현해주면 1은 1,1이야. 첫 번째 항이 1인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1,1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 21번째 항이 이거라는 거 21,101이다.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1,1과 그 다음에 21,10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문제인 거니까 21 빼기 1 분의 101 마이너스 1 해주면 20분의 100이라서 얼마? 5가 되겠지. 그럼 이때 공차가 기울기니까 공차는 5다라고 이렇게 풀어내도 된다고. 자, 두 번째, 일반항의 식을 보고 등차 수열은 파악하는 역논리. 나한테 어떤 수열을 줬어. 이런 식으로 줬어. 1차식이지.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이게 1차식이므로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뭐라고? 이거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빨리 파악해주고 해석할 게 뭐가 있냐면 얘는 공차가 기울기 자리인 2인 거고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는 값이니까 5가 되겠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멈춰서 그럼 여기서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K라고 두는 게 맞고 여기서 얘를 생각해주면 2AN 플러스 3을 해석해볼게. 2배의 AN 자리에 3n 플러스 K 대입해주면 3n 플러스 K 플러스 3 요거 정리해주면 결국 6n 플러스 2k 플러스 6이죠. 자, 여기는 관심이 없고 얘는 무슨 뜻이야? 이 수열 2an 플러스 3은 일단 첫 번째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인 등차 수열이냐면 여기 기울기가 6이기 때문에 6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또 풀어볼게. 자, 공차가 3이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여기 자리가 넓으니까 써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지금 D가 3이라는 거지. 그럼 요거만 가지고도 AN은 기울기 아니까 3n 플러스 K다라고 바로 놔주시고 자, 초항이 2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1,2를 지난다고. 걔를 대입해 주시면 2는 3 플러스 K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AN은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풀어볼게. 자, 두 번째. 쟤를 물어봤어. 3n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자 an 대신에 3n 마이너스 1 넣어줄게. 얘를 정리해주면 n만 남아. 그럼 다시 말해 저 수열은 n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 1차식이니까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이 맞아. 등차 수열 확실하지. 그 얘는 또 조건이 뭐야? 첫째 항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공차도 1인 거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일반 항만 보고서 등차 수열인지 알고 이걸 가지고 또 역추적도 가능해야 돼요. 자, 등차 중항.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바라볼 때 등차 중항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뭐 이렇게 무한히 많다고 해볼게. 요 7개만 일단 바라봐주면 자, 보세요. 얘랑 더한 게 얘 2배랑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여기다 요만큼 공차만큼 더하면 얘가 돼. 공차만큼 더하면 D가 돼. 세 번째 항이 돼. 다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 반대로 여기서 내가 공차만큼 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공차만큼 빼면 첫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논리 하나가 뭐냐면 내가 A1 더하기 A3를 할 건데 A1은 뭐랑 똑같냐면 A2에서 공차를 하나 뺀 거랑 똑같고 A3는 A2에서 공차를 하나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럼 결국 뭐가 떨어져? A1 더하기 A3는 이 A1이다. 그래서 A2다. 얘가 등차 중앙이야. 어떤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 거의 2배가 앞뒤의 합과 똑같다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고 A2는
2분의 A1, A3 얘를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그래. 저 강의록 쏙 쓰고 올게. 자,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뭐라고? 가운데 거 2배 한 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한 거랑 같고 여기서 B를 2분의 A 플러스 C 얘가 등차 중앙입니다. 마저 계속 해보면 그럼 이제 어떤 논리도 가능하다면 그럼 내가 1, 2, 3만 등차 이루는 게 아니라 1, 3, 5도 등차 이루잖아. 2칸씩 가는 거니까 등간격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A1 더하기 A5는 2배의 A3다.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1하고 3칸 가서 얘하고 3칸 가서 얘하고도 등차잖아. 그럼 세 번째 뭐도 가능해? A1 더하기 A7은 2배의 A4 이렇게도 가능해. 그럼 얘를 일반화시켜주면 내가 AN 플러스 AM을 한 게 뭐랑 똑같냐면 2배의 얘네를 더한 거 A에 둘의 N 플러스 M과 같아. 1하고 7 더하면 8이죠? 그거 2로 나누면 4지. M하고 N 더해서 어떻게 한다고? 2로 나눈다고. 그럼 M 플러스 N이 언제일 때? 여기서는 근데 M 플러스 M이 짝수일 때만 유용하게 쓰이는 거야. 자, 또 계속 확장시켜 볼게요. 네 번째.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 A1 더하기 A5는 A2 더하기 A4도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A2는 A1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한 거고 자 A4는 A5에다가 공차를 한번 뺀 거지. 그치? 그게 더해지면 뭐랑 똑같아? A1 더하기 A5랑 같이. 요 일반화 시켜주면 내가 AN 플러스 AM이랑 갑자기 AP 플러스 AQ랑 같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N 플러스 M과 P 플러스 Q가 서로 같다고. 보시면 여기 5하고 1하고 5 더하면 6이죠? 2하고 4 더하면 6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막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법칙들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등차수열인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게 많진 않아. 뒤에 가서 등비가 좀 힘들지. 자,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 우리가 미지수 두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떤 등차수열이 이루는데 걔를 미지수를 둬야 풀 거 아니야? 그거. 자, 보시면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를 둘 때 A, B, C다.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고 세 개 숫자면 가운데에 A라고 두시고 앞에 공차 D 그 다음에 얘도 공차가 D. 이렇게 세 개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얘가 언제 의미 있냐면 합의 의미가 있어. 이 세 수를 다 더하면 3a죠.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 계산이 용이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네 숫자가 이르면 가운데 얘를 두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그 다음 뭐 이쪽으로 해서 a 플러스 2d라고 했을 때 얘도 역시나 합을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a 플러스 2d처럼 이 d가 남아서 의미가 없어. 그럼 내가 더했을 때 의미가 있도록 미지수를 설정하려면 물론 A, B, C, D라고 두면 안 되겠지. 이건 문자가 4개짜리 싸움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어떻게 둘 거냐면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를 두고 이렇게 합이 2D가 되게 만들어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공차가 얼마냐? 지금 2D인 거죠. 그럼 공차가 2D가 되게 만들어주면 A 플러스 3D가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미지수를 두면 어떤 게 의미가 있다고? 합이 의미가 있다고. 이때 합이 4a가 때문에 계산하기가 용이해요. 다시 해볼게. 자, 5개 숫자면 A, B, C, D 이렇게 두면 망하는 거고 어떻게 된다? 가운데 홀수니까 가운데 A라고 두고 앞뒤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다시 앞뒤로 A 마이너스 2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둬서 합의 의미가 있도록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자, 세수일 때는 가운데 A를 두고 앞뒤로 공차 D가 되게, 다섯수일 때도 가운데 A 두고 앞뒤로 공차 이루게. 자, 그러나 내수일 땐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세팅해주고 공차가 2D가 되도록 앞뒤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4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얘네 둘의 합이랑 요로의 둘의 합이 같다고. 다시 x 플러스 y의 합이 3 플러스 14와 같아서 x 플러스 y는 17이다. 요렇게 다시 한번 A1, A2, A3, A4가 있다면 자, 얘랑 더한 게
얘랑 더한 거랑 같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5고요. 얘네들이 더해도 5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뭐 했어? am 플러스 am이 ap 플러스 aq가 된다고 했고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때 뭐라고 했냐면 m 플러스 n이 p 플러스 q일 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야 보시면 자 요거 쓱 갖고 와서 자 a3 더하기 a11은 얘네들이 더 얼마? 14지 14. 그럼 a1 더하기 a13도 되고 a2 더하기 a12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만 맞추면 돼? 14만 맞추면 돼. 그럼 얘를 잘 보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딱 14고 얘도 딱 14지.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14니까 A5 더하기 A9도 가능하고 A6 더하기 A8도 가능하고 A7 더하기 A7도 가능해. 이게 전부 다 24라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얘랑 더한 게 얼마라고? 요게 24라고. 그리고 얘네들 더한 게 얼마라고? 요것도 24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2A7이 24니까 A7 일곱 번째 항은 12. 얘가 12가 되겠죠? 48 플러스 12에서 60이다 라고 체크해도 되고 좀 더 빨리 풀어볼 수 있다면 얘네들 쭉 계산해주면 얘네들이 계산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랑 다 똑같죠? 무슨 소리야? A5 플러스 A9가 14니까 2 곱하기 A7인 거고 그 다음 A6 더하기 A8은 얘도 2 곱하기 A7인 거죠? 그럼 얘가 A7이 몇 개냐면 싹 다 정리해서 얘는 그냥 5개의 A7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얘도 여기서 바로 2개의 A7이 24니까 계산해주면 12라서 얘가 5 곱하기 10이 50이다 라고 풀어도 좋은 거예요. 1번 금옥요거 거. 자, 지금 보면 A1, A2, A3 이렇게 3개의 항을 나란히 줬지. 얘도 나란히 줬고 얘도 나란히 주잖아. 그럼 이거 패턴 그대로 이용해 볼게. 자, 그럼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을 얘를 가지고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한 게 맞고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했다 표현할 수 있고 여섯 번째 항도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네는 결국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9D를 더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 각각 대입해보면 이게 24고 여기가 51이고 얘가 9D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7이 9D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도 같은 원리로 표현해보면 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얘를 내가 1, 2, 3으로 표현해주면 A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2개 더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 2개 더한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2개 더했다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몇 D? 6D를 더한 거죠. 그럼 요 값이 51이고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51 빼기 18 해주면 33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성질이 있잖아. an 플러스 am이 ap 플러스 aq라면 이게 뭐가 성립하는 거야 지금? n 플러스 m과 p 플러스 q가 같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a 네 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같다고 해놨어.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다고. 얘네들이 더해도 14고 얘네들이 더해도 14니까. 요런 원리 이용해서 내가 SN을 표현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차근히 더해서 AN번째 항까지 더한 걸 합이라 표현하고 저렇게 라지 S를 써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 SN을 쭉 써주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거 더하기 쭉쭉쭉 가서 an 더하기 an-를 쓸 수 있잖아. 그럼 같은 원리로 얘가 잘못 썼다잉. 여기가 an-를 더하기 an 요렇게. 자 그럼 an 더하기 이거 거꾸로 썼네요. a 첫 번째 항과 a 마지막 항을 더한 건 두 번째 항 더하기 an-일 것 같아. 그치? 얘네들이 더하면 n 플러스 1이고 얘네들이 더해도 n 플러스 1이지. 이 원리와 쭉 써보면 얘가 세 번째 항 더하기 an-2랑 같고 이렇게 무한히 쓸 수 있지.
그럼 내가 SN을 똑같이 쓰는데 지금 요렇게 썼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가 A1, 그 다음에 AN-1, 그 다음에 AN-2 플러스 AN-3 더하기 점점점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더해버리면 여기는 ESN이 되고, 자, 지금 어디가 같다고 그랬냐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게 다 몽땅 같다고. 얘네가 다 똑같다고. 요런 게 몇 개 있겠어? 요런 게 n개 있겠지. 대표로 얘를 잡으면 n개의 a1 플러스 an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해주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an이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편하게 2분의 항수 몇 개 더할 건지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 다음에 초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공식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첫째 항과 공차와 n을 알 때 어떻게 쓰냐면, 자, SN이 방금 증명해서 2분의 항수 a 플러스 an이라고 해놨지. 그럼 여기서 뭘 추가할 거냐면 an이 a 플러스 n-1d잖아. 요거 이용해서 정리해볼게. 그럼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얘가 a 플러스 a1이랑 a랑 똑같아요. 플러스 n-1d니까 정리해주면 2분의 n에 이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정리해줄게. 합의 공식을 알 때. 대칭성에 따라서 등차수의 합을 구하면 방금 내가 얘네 더한 거랑 같다고 했고, 그 다음 이게 얘네 더한 거랑 같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얘 무한히 많다고. 그럼 SN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인데 2분의 항수의 두 번째 항 더하기 n- 이렇게 써도 되고, 2분의 항수의 세 번째 항 더하기 an- 이렇게 무한히 쓸 수 있다고.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문제 풀면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SN이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다. 요거 또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다. 또는 2분의 n의 어떤 항, 2 더하기 a n-1이라는 여기는 무한히 바뀌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꺼내 쓰는 거야. 자, 중앙값.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중앙값수를 표현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여기서 한 5개만 더 해볼게요. 2개, 3개, 4개, 5개. 얘네만 더 할 거야, 요렇게. 그럼 등차수열 합 공식에 의해서 2분의 5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네 둘이 더한 게 뭐랑 똑같아? 2 곱하기 a 3이랑 똑같죠? 여기와 여기다 하면 6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해주면 2분의 5개에 2 곱하기 a 3이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a 3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2분의 항수 곱하기 중앙값이 되는 거야. 중앙값. 여기서 A3가 중앙값이잖아. 얘가 지금 중앙값인 거니까 항의 개수 5개에다가 중앙값 하시면 돼. 여기 다 n값 그대로네. sorry. 이렇게 해서 항의 개수 곱하기 중앙값 하시면 됩니다. 5번 활용 문제는 제가 문제 풀면서 센에다 계속 해설 올리고 있잖아. 그때 설명해 볼게. 넘어가 볼게요. 자, 금옥요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등차 수열 an에서 3항과 5항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자, 여기서 끊어서 일단 값을 다 구해 볼게. 자,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자, A1이 마이너스 6인 거고 3항과 5항이 부호가 반대일 때. 그럼 3항, A3항과 A5항이 부호가 반대이다. 그래서 써주면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D가 되는 거고, A 대신에 마이너스 6 대입해, 그냥 정리하자.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4 넘어가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3D가 돼서, 자, A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3D니까, 공차가 얼마겠어? 공차는 2가 되겠네. 공차 2고요. 이거 마이너스 6이고. 쭉 써볼게요.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6, 공차는 2. 그리고 15항까지 물어봤으니까 15개까지 더하라는 거. 내가 쓸 공식은 난 이거 쓸게. 등차수의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여기다 쓸게. 요 3개 쪼로록 대입해서. 그럼 S15는
2분의 15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5 대입하면 14 곱하기 공차가 2 요렇게 써볼게. 계산해주면 2분의 15. 자, 여기가 28 빼기 12죠? 그럼 얘가 16이니까 16 되고 8 되고 얘가 120 되겠네. 그래서 1번에 5번 풀어주고 다음 것도 풀어볼게. 자, 9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일 때 자, 요거 물어봤어. 얘는 선생님 이거 써볼게요. 2분의 항수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가 지금 몇 개냐면 6, 7, 8, 9, 15까지 몇 개냐면 10개 더하는 거야. 2분의 10개. 자,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지금 6번째 항이고 제일 끝에 항은 15번째 항인 거지.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첫째 항과 공차 3 아니까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기울기 아는 거지. 3n 플러스 K라고 두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라서 K는 마이너스 4 쓱 지워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써주고 문제에서 A6 필요하는 거니까 A6은 6, 3, 18 마이너스 4 하면 14. 그 다음에 A15는 여기다가 15 대입하는 거니까 45 빼기 4에서 41. A6 더하기 A15는 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55 하면 되겠네. 대입해볼게요. 2분의 10 곱하기 55다. 계산해주면 얘가 5고 계산해주면 25, 25라서 275 이렇게 떨어지겠네.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 여기서 이제 얘는 다른 표현인데 등차 수열의 합에서 SN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여기도 마찬가지고 합이 최대가 되는 항.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AN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겠다고. 음수인 걸 더하면 계속 줄어드니까 양수인 데까지를 더하는 거고 얘랑 얘랑 동의어예요. 얘랑 동의어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디까지 양수고 양수인 데까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N 찾아볼게요. 자,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K라고 두는 게 맞고 1 넣었을 때 136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136이다. K는 141 이렇게 되겠네요. 넣으면서 141 이렇게 해주고 다시 얘를 해석해주면 무슨 뜻이라고? AN이 0보다 크다. 요거 해석하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5N 플러스 141이 0보다 크다. 141이 5n보다 크다. 그럼 n은 약분해주면 28점 얼마 제가 작은 거니까 몇 번째? 28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자, 공차 아니까 기울기 아는 거라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k 자, 1 넣었을 때 31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 35라고 적어주고 최대가 되는 항을 뭐라고 한다고? AN이 언제까지 양순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35가 0보다 크다. 35가 4n이고 나눠주면 n은 48에 38점 얼마겠죠? 그래서 n이 어디까지? n이 8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이 항의 n의 값은 8이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무슨 말? S8 물어본 거죠? 그 공식 쓸게.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쓸게요. 그럼 여기서 넣을 때 n 대신에 8 넣을 거고 a 대신에 31 넣을 거고 d 대신에 마이너스 4 넣을 거고 2분의 8, 그 다음에 62 플러스 8 대입하면 74, 28 74, 28 이렇게 마이너스 28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계산해주면 여기가 4고요. 여기서 빼주면 28 빼면 4 34 계산해주면 4, 32, 4, 16 13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m값이지 이 친구가 136 요거 물어봤으니까 8분의 136 1, 8, 7에 50이니까 17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볼게. 자, 이번에 마지막 5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파트기도 하고 자, SN과 AN의 관계를 써볼게. 자,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까지 더한 거야. 그러면 SN-1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A1부터 A2부터 요 바로 앞에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빼주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SN을 알면 AN을 만들 수가 있어. SN을 알면 AN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SN 빼기 SN-1은 AN이니까 찾을 수가 있고, 자, AN을 알면 SN도 만들 수가 있어. 걔는 뒤에서 배우는 시그마라는 용어를 공부하면 찾을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기본.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SN이 0인지 아닌지 요걸 좀 파악해 볼게. 나한테 1번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n에 관한 식일 때, 자, 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SN을 알면 SN-1을 만들어서 AN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n에다 1을 넣어볼게. n에다 1을 대입하면 S1 빼기 S0는 A1이 생겨. 근데 원래 정의가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S1이 결국 A1이랑 똑같아. 그럼 S1이랑 A1이랑 똑같으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생기겠지. 자, 만약에 S0가 0이면 그냥 S1은 A1이니까 AN 자체가 SN 빼기 SN-1로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 0번째 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여간 S0가 0이 아닐 경우 S1이 A1이 아닌 거야. 그럼 AN을 찾을 때 2번 찾아야 돼. SN 빼기 SN-1을 하나 찾는데 걔는 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주고 A1은 S1이다로 따로 찾아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SN을 알아. 걔가 뭐냐면 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럼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 n-1이잖아. 그럼 빼볼게. 그 원칙상 SN에서 SN- 빼면 AN이 나오는 게 맞고, 여러분 이건 외워도 n제곱에서 n-를 제곱 빼면 얘는 2n-1이야. 그래서 얘는 2n-1이고, 그 다음 n에서 n-를 빼면 항상 1이기 때문에 n에서 n-은 1이고 앞에 2 있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얘는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요거 가지고 뭘 추론해?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제 A1을 구해볼게. 자, 여기다가 A1 대입해주면 3이 맞아. S1 구해볼게. 여기다 1 대입하면 3도 맞아. 그럼 얘는 성립해. 그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구해서 바로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써도 무방해요. 근데 밑에 거랑 비교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내가 SN을 알아. 얘가 얼마냐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0이야. SN-1은 얘는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 플러스 10이고, 같은 원리로 빼주면 얘는 AN으로 바뀌고 2n-를 된다고 말했고, 얘가 1로 바뀌니까 10은 없어졌고 2n 플러스 1이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AN은 2n 플러스 1이에요 해보고, 자, A1 구해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인데 S1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3이잖아. 그럼 얘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게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A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고, 단 A1은 여기다 1 대입한 13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S0에서 오는 거야. 여기는 S0가 0니까 바로 SN 나온 거고요. 여기는 S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구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고. 이해가 됐길 바래. 넘어가 볼게. 자, 뒤로 좀 더 넘어가서 문제 풀고 넘어올게요. 자, 그럼 12번 봤을 때 문제 풀어볼게. 얘가 SN이야. 그럼 여기서 S0가 0이 맞지? 그럼 AN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자, 해볼게요. SN은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52n이고, SN-1은 마이너스 3의 n-1의 제곱 플러스 52n-1이라고. 자, 이걸 제가 뺄 때 어떻게 빼냐면 AN이라고 적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3 공통이지. 근데 얘가 2n-를 바뀌어. 플러스 n에서 n 빼면 1이니까 그냥 52로 바뀝니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55 요렇게. 얘는 따질 거 없으니까. 왜냐면 S0가 0이기 때문에. 그럼 AN이 0보다 작을 때 파악해주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55가 0보다 작다. 55가 6n이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 9, 54인가? 9.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n이 얼마? 10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 다음 뒤에 거. 자, 배강고 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거 인. 멈출게요. 그럼 얘는 sn이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S0는 0이니까 무방하지. 그럼 여기서 얘가 수열의 10항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2n인 수열의 10번째 항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거인 수열의 5항이 같게 되는 세타의 k 값을 구해볼게. 수열의 10항과 이수열의 인수열의 10항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이수열의 10항. 그럼 여기서 내가 an 찾아볼게. sn은 n제곱 플러스 n 사인 제곱 세타고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n-1 사인 제곱 세타죠. 여기서 빼주면 지금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야. 그럼 an은 2n-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여기서 10번째 항 물어봤으니까 A10은 여기다 10 대입해주면 19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끊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요거인 수열의 5항과 요거 풀어볼게. 두 번째, 아까 여긴 끝냈고. 그럼 얘는 sn이 2n제곱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인 거야. 여기서 s0가 제로니까 그냥 쓰면 sn은 2n제곱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고 sn-1은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코사인 세타고 자, 얘를 빼주면 얘는 다른 거니까 bn이라고 할게. bn은 요게 없어지면서 2n-1로 바뀌어요. 요게 없어지면서 그냥 1이 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여기서 다섯 번째 항이니까 B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18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둘이 같아진대. 그럼 얘랑 같아진대. 19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랑 18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아진대. 넘어가면 1이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아진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요렇게 바꿔준 게 맞겠지. 1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넘어가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는 0이고 얘가 인수분해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이다. 코사인 세타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코사인 세타 원래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때의 세타 값은 여러분 코사인 세타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생겼었고요. 걔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여기겠지. 근데 얼마야? 파인 거야. 파이. 세타는 얼마다? 파이다. K 값은 얼마겠어? K 값은 1이다. 여기까지 해주고 넘어가 볼게요. 14번 여기서 문제 풀어볼게. 자, 그럼 SN 자체가 S0 구해보면 얘는 4니까 S0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SN 빼기 SN-1로 AN을 구하는데 A1은 뭘로 구해? S1으로 다시 두 번 구해야 돼. 자, 해볼게요.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고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3n-1 플러스 4지. 이거를 내가 빼주면 얘는 an이 되고 얘네 없어지면서 2n-1로 바뀐다고 얘는 없어지고 1이 되니까 그냥 마삼 얘는 날라갔고 계산해주면 2n-4 이게 an이 맞아. 근데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자, an은 종류 두 종류예요. 2n-4 언제 n이 2보다 클 때. 그리고 A1은 뭐랑 똑같아? S1이랑 똑같아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플러스 4 계산해주면 2가 돼서 얘는 2다라고 따로 써준다고. 여기 구해볼게. 자, A1 플러스 A4 물어봤으니까 자, A1은 2고요. A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지? 8-4니까 4. 둘이 더하면 6. 요렇게 풀어서 마무리해볼게. 그 앞에 넘어가서 SN이 2차식인 경우 등차 수열 요거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나한테 SN이 2차식으로 줬어. 어떤 SN을 줬는데 A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암기사항이야. 자, 아까랑 똑같아. AN을 줬는데 얘네 관한 1차 식이면 무슨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내야 되고, SN을 줬는데 N에 대한 2차 식이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파악해줘야 돼요. 자, 해볼게. 자, 근데 등차 수열인데 얘가 지금 상수항이 없어. 자, SN이 AN 제곱 플러스 BN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상수항이 없어요. 무슨 뜻이야? S에다 제로 넣었을 때 0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어. AN은 SN 빼기 SN-1로 바로 성립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 얘가 A의 N제곱, 여기 다시 쓸게요. SN은 AN 제곱 플러스 BN이고 SN-1은 A의 N-1의 제곱 플러스 B의 N-니까 얘네를 빼줘버리면 AN이 된다고. 얘네가 없어지면서 이 N-1로 바뀌고 얘네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1로 바뀐다고. 그럼 여기 있을 때 AN이 바로 어떻게 나와?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두 번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존재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에다가 제로 넣었을 때 C가 생겨.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두 번 구해야 돼. A1은 S1이다 한번 구하고 AN은 SN 빼기 SN-에서 두 번 구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정리해주면 여기 쓸 때 자, AN은 어차피 C가 없어지고 위랑 식이 동일하니까 AN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AN은 EA 요것을 잘못 썼는 거 여기 위에 있구나. 요거 갖고 와서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얘는 똑같아. N이 2보다 클 때. 그 대신에 N이 1일 때는 뭐랑 똑같아? S1을 가져와야 돼.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요런 차이가 있어. 요걸 가지고서 문제를 다시 보면 제가 14번만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뭐 줬어? 2차 식이야. 이게 무슨 수열?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 맞아. 그치? 그럼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고 SN-1은 똑같이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플러스 4니까 얘를 빼줘버리면 AN 튀어나오고 얘네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없어지면서 그냥 1로 바뀐다고 숫자 날라갔고 얘는 2n-4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네 번째 항이니까 A4 넣어서 4 계산해주고 첫 번째 항 넣어서 계산해 따로 여기다 1 다시 넣어서 그럼 1-3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냥 보고 이거 등차네 라고 아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고생하셨습니다.